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3시 41분 토요일인데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영상 안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 봐야 되냐? 코스피가 저점 부근에서 급격하게 올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있었어요?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이 코스피 지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 뭐였어요? 이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눌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 3900선은 뭐다? 3900에서 4100은 충분히 우리가 매물 소화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5일선, 11선을 이탈하고 39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플랜 B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요? 3926포인트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요. 코스닥이 반면 반등이 좀 많이 나왔어. 그게 뭐예요? 코스닥에 대한 정책들이 주목을 좀 강하게 받으면서 코스피의 이 대형주들의 매도 물량이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스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AI 버블론이 이 여론상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투자자들의 투심 위축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좀 대량으로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메이저 증권사 이 시티그룹은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7만원에서 83만원까지 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함으로써 실적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영업이익이 무려 100조 원가량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본질적인 첫 번째 재료를 생각해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단중기적 관점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장 4분기도 어때요,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약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 밖에도 지금 현재 미증시에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이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면 엔비디아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반면 구글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TPU vs GPU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메모리 파운드리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이유를 가장 먼저 찾을 때 뭐를 봐요, 여러분들? 실적을 본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주식시장은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대값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만큼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값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지금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만큼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이 AI 버블론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AI 버블론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외국계 IB 어떻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2008년에 있잖아요.
이 애플에서 아이폰을 얘기하면서 우리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기사를 공시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애플이 많은 기대값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거 몇몇의 주주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도 어떠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폰 버블이다, 스마트폰 버블이다, 이게 되겠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AI 버블론이 시장의 최고조에 다다라 있는 가운데, 여론의 최고조에 다다라 있는 가운데 결국에 엔비디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떻게 할 것이다?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론은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찌라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의 청신호가 강하게 켜진 상태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스 플래시의 월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 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좀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만원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횡보를 좀 이어나간다,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11만원 이 고점 부근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다. 왜? 이 본전 찾기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바닥의 모든 매물이 뭐예요?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비중을 줄여가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추후에 저항받고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해야 된다. 삼성전자는 정말 여러분들 16만원, 17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우려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되게 별로니까 매도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일단은 현명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이었죠. 그리고 3파 상승 이후에 4파 뭐요? 조정이요. 그럼 이 엘리어트 파동이 5파가 쭉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5파 나온 이후에 뭐다? ABC 하락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파에 대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정확하게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파에 있어서 저항받고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추가 매수하는 그림을 좀 그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개인들 어때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매도 물량을 많이 발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3파 상승에 대한 캔들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윗꼬리를 어렵지 않게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윗꼬리가 뭐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다. 이걸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누가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됐어요?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사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도 물량을 발현시켰어요. 원래는 완전 투매 물량을 좀 발현시켰는데 최근에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 FOMC 전 마지막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전보다 실업률이 0.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0대 70이었던 금리 인하 확률이 40대 60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안 한다가 60%였던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존 윌리엄스가 이 금리 인하 지지하겠다라는 발언 이후로 여러분들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금리 인하
비중이나 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 2거래일 연속.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여러분들 무려 85%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급을 넣으면서 주가를 올려놓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N자형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면서 오파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된다라고 했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할 필요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싹 다 받았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 선에서 이탈한다, 주가가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차 지지, 2차 지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95,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은 9만원, 그리고 85,000원에서 또 한 번 추가 매수 이어가면 됩니다. 분할 매수 이어가도 되고, 이 10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 맞아요.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수익은 극대화하실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고점 부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분할 매도 좀 이어가자. 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저항받고 내려왔었을 때 어떻게 하자? 추가 매수하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그냥 가만히 갖고 계셔도 솔직히 저는 16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 같은 것만 좀 체크하시고,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물려서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시황 같은 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비중을 정말 몇 안 줄였거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11만원 부근을 찍었었을 때 얘네의 비중이 얼마예요? 보시면은 52.62%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여러분들 52.27%입니다. 정말로 0.4%도 안 줄였어요. 0.35% 줄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얘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만 약간 나온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세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일단 관망해라. 10만원 부근은 관망하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증시에 여러분들 빨간색 선이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이 검은색 선이네. 검은색 선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보시면은 이 고객 예탁금보다 신용잔고에 대한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코스피가 3,900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나요? 맞아요.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용잔고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신용잔고가 최근에 꺾이고 있긴 해요. 꺾인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닥이 60일선은 이탈했었어요.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밑꼬리 잡고 말아 올리긴 했는데, 그에 따른 반대 매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신용잔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원래 계속 매도하다가 매수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 AI 버블론이 시장의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를 집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 본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와 구글이 이 TPU, GPU 전쟁을 하면서
미증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흔들린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혜는 뭐예요? 결국에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금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래일 연속 음봉 나오긴 했는데 상관이 없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게 외국인이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 놨었던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매도에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 우리 주주분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고자 좀 급격하게 갑자기 영상을 좀 틀게 됐습니다. 자, 완전 생 라이브로 했어요. 여러분들 좀 말이 좀 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근데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매도해라.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전문가들도 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바로바로 영상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말간 여러분들 편하게 좀 쉬시고요. 평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